자, 안녕하세요. 인물포커스의 전성호입니다. 자,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미리 만나봅니다. 자, 방송은 여야 관계없이 출연 일정이 먼저 잡히는 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권 후보들이 많지 않은데요. 부산시의회 의장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박인영 부산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시의회 의장 하실 때 출연하시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네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 지내셨어요? 나오니까 좀 떨리네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직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네. 뭐 주로 직이 끝나면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직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머리가 늦게 튀었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은 부산시정을 의장하면서 이렇게 총론적으로 후루룩 이렇게 봤다면 네. 그 하나하나의 시정에 대해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네.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네. 굉장히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있고요. 네. 또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먼저 공부하신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창조적인 뭐 진단이나 해법 같은 거를 좀 들으면서 네. 부산에 정말 고수들이 많구나. 네. 그런 것도 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시정에 대한 공부가 재밌다. 네, 재밌습니다. 시정에 대한 공부가 재밌다. 네. 지금 여쭤볼 질문이, 자,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거론되고 계신데, 네. 자, 여권의 새로운 인물로 저 주목을 받았습니다. 출마하실 거냐라고 이제 여쭤볼 거예요. 근데 시정에 대한 공부가 재밌다에 이어서 이제 출마를 하실 겁니까? 부산시정을 맡길 만한 새로운 인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정치인으로서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에게 권력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네. 내가 되어야 되겠다. 네. 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어서 무엇 하고 싶다가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라는 정치인을 제 스스로 평가해 봤을 때 내가 뭐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직을 맡는 게 가장 정답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은 제가 아까 공부가 재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내가 시장이 되면 하고 싶은 것, 부산을 어떻게 끌고 싶다라는 그림이 좀 서면 내가 시장에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다음에 따라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공부를 하는 중이다라는 네.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죠. 자, 출마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차기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시장의 역할, 자, 어디에 지금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당면한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중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함, 불행감의 네. 핵심은 불균형,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시민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부동산 문제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문제가 물론 이제 뭐 집값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똑같은 집에 사는데 부산의 서쪽에 있냐, 동쪽에 있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2배 또는 3배가 되는 그게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이 불공정함, 불균형의 문제가 시민들의 불행함을 굉장히 자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동산 문제 하나만 놓고 본다면 결국 이 해법을 찾아가서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 네. 또는 교육의 격차 문제, 의료의 격차로 인한 경광의 격차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불평등의 문제, 네.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시민들이 가지는 불안함, 불행감에 다가갈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얘기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보궐선거. 네. 사실 지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원인이라거나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후보를 내야 되는 게 맞냐, 안 내는 게 맞냐, 결국 내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좀 안 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죄송하죠. 네. 부산 시민들께 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제 저희 당 소속 전 시장들께서 한 잘못으로 치러지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원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부산 시민들께 이제 큰 피해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부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산은 사실 지난 30년 동안 하나의 정당이 거의 정치 권력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회까지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부산의 오랜 침체의 원인이 이 정치 권력의 독점이었다라고 하는 분석에 반대하는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두 번의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겨우 경쟁의 구도가 만들어졌거든요. 누가 더 잘하는지 정책과 실적으로 경쟁해서 선택을 받는, 이제 이 씨앗이 조금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이 씨앗이 말라 죽도록 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절박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불경 메가시티는 앞으로 1, 2년간 이 메가시티 구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울산의 송철호 시장 그리고 경남의 김경수 지사와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만한 또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좀 무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계속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판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내년 4월, 지금 6개월 안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이 여권이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대하는 어떤 전략?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변화는 정치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이제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그 정치 변화의 싹이 이제 터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 싹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부산 정치 권력 구조의 변화는 누가 만들어주셨냐면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희 당이 만든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정치 참여로 투표로 통해서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산 발전에 대한 비전,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부산을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 이것을 시민들이 선택을 해주시도록 하는, 시민들과 연대하는, 그런 시민들과 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이 선거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